구독, 좋아요. 지금 요 기사가 나오는 걸 보고서 저는 걱정을 좀 한 겁니다. 자기가 당장 지금 이재명으로서는 대북 송금이 지금 걸려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대북 송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게 단순하게 국내 어떤 재판을 멈춰놓은 걸로 좀 끝나는 게 아니라 유엔 제재가 있고요, 미국 제재가 있는 그런 사안이라서 국내에서 문제가 해결된다고 해서 끝날 상황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란 점이 문제입니다. 그래서일까요? 지금 국내의 그 모든 재판이나 대북 송금 과정을 조사했던 건 사실 이거는 우리나라의 어떤 수사기관이 하기 좀 어렵기 때문에 국정원에서 그 대북 송금의 과정의 모든 내용들을 다 파악을 했거든요. 근데 그 국정원의 기조실장 자리에다가 김희수 변호사라는 사람을 임명을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재명의 이 대북 송금과 관련된 재판에서 이재명을 변호했던 바로 그 변호사라는 겁니다. 아니, 그러면 이 사람이 국정원의 기조실장에 가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이게 정말 문제인데, 국정원 기조실장이란 그 자리가요, 국정원의 인사, 조직, 예산, 그리고 내부 기밀과 정보에 모두 접근할 수 있고 결정할 수 있는 굉장히 핵심 중에 핵심 요직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국정원에서 그동안 대북 송금과 관련된 모든 자료들을 다 파악해 놓은 거, 그걸 다 가지고 와서 대통령님, 국정원 가서 파악해 보니까 여기까지만 지금 파악이 되어 있군요. 요거 빼고, 아마 미국도 여기까지밖에 못했을 겁니다. 요거 말고 다른 걸로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한번 해보시죠. 협상을 해보시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건데, 이게 정말 위험한 게요, 이게 바로 어떻게 보면은 그 이해관계자라고 하는 그런 얘기 있지 않습니까? 이건 어떤 반역 같은 반국가 행위를 하는 그런 셈인데, 이번에 이 김희수 변호사를 국정원 기조실장에 임명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시던가요?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이제 성남시장을 하면서 저질렀던 죄를 피하기 위해서 경기도지사가 됐던 것이고, 또 면피를 하기 위해서 국회의원이 됐던 것이고, 또 면피를 하기 위해서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당연히 본인의 면피를 위해서 국정원에 본인의 사람을 꽂을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 인물이었고, 보시다시피 숨기지도 않습니다. 이게 과거에 이제 문재인 정부 당시에 그런 여러 가지 진보 기득권 같은 경우에는 아닌 척이라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재명은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굉장히 노골적인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대북송금 변호인으로 논란이 되고 있지만, 대북송금 변호인이니까 내가 임명하는 건데 어쩌라고, 뭐 어쩌라고요라고, 네, 뭐 어쩌라고요를 지금 대선 토론 때도 몇 번이나 얘기했거든요. 그냥 그 태도가 이재명의 정체성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또 임명을 했다고 보고 있는데, 저는 문재인 당시 박선원과도 굉장히 겹칩니다. 그때 당시에 박선원이 국정원 1차장이었어요. 네, 1차장이었었는데 그 사람이 지금 사실상의 국정원의 기강을 해이하게 만들고 국정원 무력화를 주도했던 인물이었고, 그리고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가 있는 인물임에도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충성맹세를 한 결과로 지금 민주당이 국회의원직을 받아서 의원을 하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지금 앞으로는 이 김희수라는 인물이 그런 역할을 이재명 정부에서 하게 될 것이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 같고, 사실 이재명의 불법 대북 송금 사건 재판 같은 것들에 대해서 여러 증거라거나 사건의 핵심 정보라거나 이런 것들을 빼오기 위해서 변호사 출신을 굳이 임명을 했겠죠. 공무원 출신이거나 보좌진 출신이라거나 이런 사람들도 아니고 변호사 출신을 굳이 기조실장 자리에 임명을 했다라는 것은 당연히 본인의 재판 관련해서의 의도가 거의 100%라고 보면 되겠다라는 생각을 저는 했고요. 나중에 재판 과정에서 그 내용들, 저기는 저기까지만 알고 있구나, 그럼 충분히 변호할 때 그 변호의 전략을 갖다 세울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지금 또 불법 대북 송금이 이재명 개인의 비리 사건이 아니라 이미 공범은 유죄 판결을 받기도 했고, 대한민국의 안보나 국제사회의 신뢰도와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한 이슈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있는 사람이 안보 범죄를 사실상 저질렀다는 혐의를 받고 있는 사람이 지금 대통령이 된 것이고, 그리고 그 사람이 본인의 그런 혐의를 대한민국 내부에서 회피하기 위해서 본인의 그 담당했던 변호사 출신을 국정원의 주요 요직에 임명한 것입니다. 이런 상황은 굉장히 국격이 떨어지는 상황이다라고도 저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사실상 앞으로 우리 정부에 대해서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그런 여러 가지 공직자로서의 신념을 기대하기는 어려워질
길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뭐 농림부 장관, 송미령 장관 같은 케이스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살아남기 위해서라면 어떠한 굴종적인 행위라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정부 요직에 지금 있구나. 그리고 우리가 신뢰했었던 공무원 조직마저도 정말 부패한 관료들이 핵심 자리를 차지하고 있구나를 지금 국민들께서 많이 보고 아시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사람뿐만 아니라 네. 더 있습니다. 지금 이 화면 좀 잡아주시면은 방금 말씀드린 김일수 국정원 기조실장, 이분은 이제 불법 대북 송금에서 변호를 했던 그런 분이고, 이태영 민정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해경군 김씨 사건 있지 않습니까? 그때 변호했던 사람이거든요. 그리고 변호사비 대납 의혹 터졌을 때 그때 어떤 의혹을 받았던 그 핵심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장형 법무비서관 이번에 또 임명이 됐는데요. 불법 대북 송금 역시 같이 변호했던 그런 인물 중에 한 명이고, 그리고 전치형 공직기강 비서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결국 이재명의 어떤 명주를 가장 심각하게 위협했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변호를 맡았던 변호사인데, 이런 인물들이 하나하나 어떻게 보면 이재명을 위해서 이재명을 변호했던 그런 변호사들이 지금 대한민국 정부의 요직에 지금 다 배치가 되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좀 깝깝하죠. 이거는 국민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아니면 이재명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입니까? 이런 상황을 어떻게 보세요? 근데 저는 이런 상황을 타개해 가기 위해서는 제대로 싸울 줄 아는 사람들이 좀 싸워야 되지 않나라는 예. 생각을 합니다. 옳고 그르다라는 이야기들만 계속해서 만약에 국회의원들이 하게 된다면 예. 그렇다고 해서 민주당이 듣겠습니까? 잘못된 행동만 계속 하는 사람들한테 너 그거 잘못됐어라고 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그 행동 멈추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의 우리 당의 모습을 보면은 그냥 무력하게 당부당이나 외치는 과거의 선비들과도 같은 모습, 굉장히 의기소침해 있는 모습처럼 보여서 저는 그게 안타깝고요. 지금 이재명이라는 사람의 정체성에 대해서 당연히 간파를 진작에 하고 있었어야 되는 것이고, 예. 여러 가지 정책적인 부분들에 있어서도 옳고 그름만 계속해서 우리가 바짓가랑이 붙잡는 게 아니라 선제적으로 때릴 수 있는 그런 공격들이 들어가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아쉽다라는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나경원 의원이 선제적으로 좀 때린다고 하면서 어떻게 보면 김민석 이제 총리 지명자 그 빨리 사퇴하라고 로텐도홀에서, 국회 본회의장 그 로텐도홀에서 지금 나흘째 농성 중인데, 그 농성하고 있는 사람을 갖다가 무슨 뭐 바캉스를 한다는 둥 캠핑을 한다면서 비판하는 거. 아니 친한계 의원들, 친한계 안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지 않습니까? 같은 국민의힘 안에서 그런 목소리가 나오잖아요. 네, 의원은 아니고 이제 김종혁 최고위원이 예.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네. 글을 제가 보니까 여러 가지 부적절한 포인트가 있었는데 뭐 보여주기식 정치 이런 식의 비판을 하시던데, 12월부터 아무도 싸우지 않을 때 최전선에서 싸웠던 것이 나경원 의원입니다. 네. 보여주기식 하는 사람이라면 그때 다른 사람들처럼 얼굴 이렇게 드러내고 싸우지 않았겠죠. 최전선에서. 그때 당시에 우호적인 여론이 없었을 때부터 싸웠던 분이기 때문에 함부로 그렇게 모욕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무슨 여성이라는 점을 악용을 해서 굉장히 공세적인 말들을, 특히 한동훈계라고 하는 스피커들이 이야기를 좀 많이 하는 편입니다. 예. 저는 그게 굉장히 저질스러운 좌파적인 공세라는 생각을 하는데, 나경원 의원을 향해서도 뭐 화장을 했니마니 같은 것들을 운운을 하셨더라고요. 그래. 저는 그런 말씀 하실 시간에 그러면 한동훈 대표에게도 똑같은 얘기 한번 해보시라고 하고 싶습니다. 뭐 남성이어도 뭐 화장할 수 있기는 합니다만은 그런 예. 걸 운운할 것이라면 예. 한동훈 대표에게도 여러 가지 치장들이 있지 않습니까? 굳이 어깨에 철심 같은 게 들어있거나 이런 것 옷을 입을 필요는 없잖아요. 정치인이. 그런 부분이나 아니면 화장을 하고 있는 모습들이나 뭐 그런 것들 본인이 지지하는 사람한테도 똑같이 한번 지적을 해보십시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너무나도 저는 참 보기 좋지 않다고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김종혁 최고위원을 제가 따로, 전 최고위원을 따로 말씀을 드리면 JTBC 출신 아닙니까? JTBC 당시에 박근혜 정부 때 박근혜 대통령이 억울하게 여러 가지 탄핵 과정에서 정말 악랄한 선동들, 그때도 여성인 점을 악용을 하면서 굉장히 입에 담을 수 없는 비하 같은 것들 주동적으로 했었던 곳이 JTBC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에 앵커하지 않으셨습니까? 그런 분이 지금 우리 당에서 내는 메시지가 과연 그렇게 주목을 많이 받아야 할까요? 저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참 회의감이 들고, 당의 기강이 제발 좀 바로 잡혔으면 좋겠습니다. 진작 당의 기강이 바로 잡혔으면 이 지경까지의 상황이 오지 않았으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당의 가치 중심이었다면 윤석열 정부를 또다시 이렇게 잃는 과정 자체가 애초에 시작이 안 됐을 거라는 생각을 합니다. 예. 지금 뭐 국민의힘 쪽에 여러 가지 소문들이 있는데,
아직은 소문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제가 확정적으로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어쨌든 좀 누가 당대표가 되든 누가 이제 당을 좀 개혁을 하게 되든 간에 확실하게 싸울 만한 그런 분들 배치해가지고 이재명이 진짜 마음 놓고 이런 식으로 대한민국의 국정을 갖다 농단하는 이런 상황을 좀 막아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 가져봅니다. 예, 백지원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지금 김어준의 그 친문 진영을 총동원한 그 콘서트 얘기들, 그리고 또 북한은 지금 또 어떤 식으로 미국 트럼프와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이재명은 자신의 대북 송금을 갖다 방어하기 위해서 무슨 일을 하고 벌리고 있는지 한번 자세히 한번 여러분께 전해드렸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루테인 밀크시슬 혈행 개선, 노화로 인한 눈 건강, 간 건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2개월분 한 박스에 3만원, 6개월분 세 박스에 84,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면역보감 데일리 스틱 2024년 건강기능식품 대상, 높은 흡수율, 휴대와 섭취가 간편한 스틱형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33,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9만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2661-6915, 전화 문의는 2661-6915. 펜앤마이크와 광동이 함께 준비한 광동 혈당혈압 콜레스테롤 케어 솔루션, 식후 혈당 상승 억제, 체지방 감소, 혈중 콜레스테롤 개선, 높은 혈압 감소. 펜앤마이크 TV 단독 할인 1개월분 한 박스에 25,000원, 3개월분 세 박스에 66,000원. 펜앤마이크 구독자 전용 댓글 상단 할인 링크에서 구매 가능합니다. 전화 문의는 1661-6915, 전화 문의는 1661-6915. 펜앤마이크에서 추천하는 영상도 보고 가세요. 다른 영상도 즐기시려면 구독 버튼을 꼭 눌러주세요.